지금부터 성서공동체 FM 라디오 다큐멘터리 기후위기 이제는 전환마을을 들으시겠습니다. 좁게 얘기한 먹거리부터였는데 둘째 아이가 9년 뒤에 태어나면서 모유를 먹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중에서 파는 수입한 유전자 조작된 재료로 만든 두유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먹이기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안에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또 환경, 식생활은 또 이 먹거리 재료 자체가 이 환경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 이제 그러면 산업도 연결됐었어요. 먹거리가 다 이렇게 산업화되는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웃에게 아니면 또 주변 그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나 이렇게 같이 알려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 역시 내 생활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먹거리를 시작해서 이제 변화를 가져왔었고,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먹거리를 벗어나서 내 삶 안에 있는 모든 눈 뜨고 잠잘 때까지 나오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배출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쓰레기하고도 연결되고 환경하고도 연결되고 하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되고,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삶의 방식의 전환이지 않았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마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서 시작된 고민이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 마을을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서공동체 FM 라디오 다큐멘터리 기후위기 이제는 전환마을. 대구 달서구 성서지역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생각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2012년에 옥상 텃밭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뭘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 손으로 키워서 김장도 해보고 채소와 열매들을 이렇게 맛보는 기쁨을 이렇게 느끼면서 좀 도심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2013년에는 도시 농업 과정을 저희 남편이 이제 밟게 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전환마을이라는 말을 그때는 몰랐고,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삶의 전반적인 걸 바꾸지 않고는 환경도, 농업도, 도시와 농촌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계속 좀 배워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큰 계기는 이렇게 남편이 퍼머컬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국 토트네스, 이제 2006년에 전환마을이 영국 토트네스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 곳을 갔다 오면서 더 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냉장고하고 이제 그
김치 냉장고가 똑같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뭐 냉장고도 사이즈가 크고 김치 냉장고도 사이즈가 큰데 이거 두 개 다 집안에 들여놓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내 생활을 패턴을 좀 바꿔볼까? 생협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주 또 장보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작은 걸로 김치 냉장고 작은 그 하나로 이제 일반 냉장고를 대체하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아이들은 반대를 했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이거를 사용해보고 3개월 정도 해갖고 내가 불편하면 일반 냉장고를 하나 더 사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게 지금 4년이 다 됐는데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거를 굳이 집안에 들이지 말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얻어 입고 또 줄여서도 입고 그리고 내게 필요하지 않는 거는 다른 사람인데 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바뀌어진 거죠. 전환마을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해 에너지, 쓰레기, 교통, 식생활, 경제활동 등 전반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을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성서지역에서 전환마을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사는 지역이 워낙 환경적으로 이제 공단을 끼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고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고 열병합 발전소가 그래서 환경적으로 워낙 좀 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쭉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활동을 마을에서 조금씩은 하고 있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 용어의 가치가 이제 정리되면서 탄소 중립 전환마을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성서마을은 다양한 지점에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마을 회수센터입니다.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잘 되지 않는 자원들을 마을에서 모아 소중한 자원으로 순환되고 쓰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우리마을 회수센터에 주민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대구 지역의 모든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 성서.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문제와 더불어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단체별로는 일단 처음에는 아마 낯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점이라는 게 가장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공간 주변에는 1인 가구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또 직장인들, 젊은 층이 있다 해도 직장인 분들이 많으셔서 동행정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걸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잘 접할 수 없고 마음만 불편한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이 거점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뭐 리워드나 이런 부분들보다 일단 뭔가 내가 갖다 주니까 내가 사용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점이 바로 주변에 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는 1년 하고 2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하셨던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시고 또 아직도 하고 있나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더 추가로도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의 어떤 변화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동네 책방 공공에서 우리 마을 회수센터 한 곳으로 시작을 했다면 올해 우리 마을의 기관 그리고 카페 그리고 종교 단체까지 해서 저희가 6군데의 우리 마을 회수센터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으며 우리 마을 회수센터가 순환되지 않는 자원들을 잘 모아서 우리가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낯설어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6군데를 시행한 결과 굉장히 홍도나 그리고
저는 사실 10월 말에 마을 바자회를 우리 마을 착한 바자회를 하면서 좀 놀랬던 게 우리가 광고는 했지만 이때 누가 들고 오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들고 오신 분들이 거의 다가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번 참여할 수는 없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마을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참여할 의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좀 굉장히 힘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저는 기관들, 저희가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에도 찾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거기는 왜냐하면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상주하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까지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발적인데 그쪽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인원까지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관장님과 담당자를 이렇게 만나 뵀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마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라고 반겨주셨을 때 저희가 굉장히 우리가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이렇게 퍼뜨려서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의 힘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나가는구나. 우리 마을 회수센터는 올해 6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거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마을의 발달 장애인 청년들과 함께 카페를 돌며 회수 활동을 펼칩니다. 그냥 일반 그걸로 했어요. 그냥 바지로 했는데 여기 오셔서 종이팩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우유 쓰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물로 헹궈서 자르고 말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재활용이 휴지 만든다고 해서 너무 좋았죠. 뭐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점은 없어요. 평상시에 좀 분리수거를 잘하는 편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태근 박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자원이 우유팩이라든지 멸균팩이 또 다른 자원으로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알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지역 사회 주민들도 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데, 근데 발달 장애인들도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저희와 같이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고, 그들 또한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자원 순환을 목적으로 발달 장애인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지만 참여했던 청년과 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청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동네 주민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우리 마을 회수센터를 운영하는 홍성조 씨는 이 부분이 가장 반갑고 좋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걸로, 나은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 작은 경험들, 성취들, 그걸 마을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마을 회수센터는 자원 순환의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 축제가 당연한 성서마을. 5월 5일 어린이날, 10월 바자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은 축제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원칙입니다. 우리 기준이 한 20리터, 한 개 반 정도. 이거 50리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그 현수막 막대 있죠. 그것도 포함되는데 그건 나중에 밭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리터 한 개 반 정도 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이제는 대가져가기, 그리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일회용품에 대한 이런 사용이라든가 이런 인식들이 지금 몇 년부터지 19년부터 이렇게 쭉 해오니까 저 축제에는 저 마을에 가면 뭔가 하려면 내 그릇을 들고 가야 돼. 내 숟가락을 들고 가고 또 거기서 생긴 쓰레기는 내가 되가져가야 돼. 이런 것들이 조금 그것도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돗자리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아나바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 솔라 오븐으로 계란과 고구마를 굽는 아이, 모두들 환경에 관한 한 실천가입니다. 자전거 타고 고구마 먹고 있었어요. 저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분수에 나왔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 차에 기름이나 이런 게 나와서 환경 오염시키는데 자전거는 기름이나 연기가 안 나와서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너무 더울 때요. 막 반팔을 입고 있어도 많이 더웠어요. 저는요, 짧은 거리는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페트병이랑 거기 달려있는 그 비닐은 따로 떼서 버려요. 지구야, 아프지 마. 아나바다 행사에 참여하러 왔어요. 작아진 아이 옷을 가지고 나눔을 하러 왔어요. 우선은 못 쓰는 옷을 안 태워도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덜 발생되고, 그러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덜 녹아서 북극곰이라든지 물개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일회용품 배달이 너무 많아져서 재활용 용품 있는 데 가보면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조금은 플라스틱 산에서 살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위생팩이라든지 지퍼팩 될 수 있으면 덜 쓰려고 하고 한 번 이상 저는 쓰거든요. 한 서너 번. 내용물이 만약에 기름이 묻었는 거를 씻어서 나중에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하고요. 그 다음 또 장바구니 사용하고 밖에 외출할 때는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직접 물을 받아 먹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환경을 주제로 해서 저기 환경부 거기서 발행된 종이 책 같은 걸 가지고 전과목을 수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사회 같은 경우는 소비를 줄이자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과학 교과는 환경에 관련된 게 좀 많고, 도덕 교과도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경 동아리에서 얼마 전에 924 기후 정의행진이라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데를 한번 갔었어요. 대구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생각보다 35,000명이라네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 열정에 찬 목소리로 구호 하나하나 다 외치면서 활동하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음식을 배달받거나 그러면 편의점에서 뭘 사도 절대 나무젓가락은 쓰지 않아요. 항상 가방 안에 젓가락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가방 안에도 스텐 젓가락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 제가 자연스러워 그렇게 안 쓴 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물티슈를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탄소 중립을 나름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전희택 씨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면서 가장 참여도가 낮은 사람, 낮은 계층 뭐 이렇게 해야 될까? 결국 남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탄소 배출을 하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 수단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쓰더라도 최대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남자분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전 습관 고치기, 경제 운전, 안전 운전, 그리고 연비 운전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는 그냥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 최대한
탄소 배출이 적도록 내 차도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연비 개선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대중교통 타기 남자들 부끄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로 웨이스트랑은 어찌 보면 조금 상관은 없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그게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지구의 날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의 권지양 씨는 마을에서 살아왔던 과정이 전환마을이라고 합니다.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일단 경쟁의 상대로 보는 아이들 자라면서부터 입시 경쟁에 시달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동 육아를 시작했고 마을에서 그 다음에 너무 나쁜 먹거리들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또 어른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 마을 반찬 가게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 100세 시대라는 뭐 4차 산업혁명 나오고 100세 시대 이런 화두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직 인생의 반도 못 살았는데 나머지 반은 또 얼마나 잘 살아 어떻게 살아야지 적어도 불행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을에서 저희가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전환 마을이다. 전환 마을이라면 에너지 전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서 마을에서 생각하는 전환은 조금 다릅니다. 에너지의 전환을 중심으로 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희는 이제 물론 에너지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지만 근본적인 탄소 중립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퍼머컬처라는 개념도 저도 아직은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예, 퍼머컬처의 원리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마을에서 그걸 좀 실현해 보는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 게 저 올해 이제 탄소 중립 전환 마을 사업에서는 주된 활동들이고요. 또 다행히 마을에서 자원순환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다른 단체도 있고 해서 같이 협업해서 행사 때마다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환마을 실천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에너지 부문입니다. 성서마을에는 함께 살기를 계획하면서 공동체 주택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야기는 공동체 주택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됩니다. 저희 배나무골 마을에 한 10가구 정도가 소풍 삼아 저희가 나이 들었을 때 함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주말마다 땅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막연하게 그냥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다니셨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저희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10년 뒤 배나무골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라는 걸 상상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 이 지역이 아닌 멀리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 우리가 사는 도시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마음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마음들은 마을과 마음이 모이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퇴직이나 그리고 이후의 삶이 단절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삶이 계속 연결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 삶의 터전을 뚝 떨어지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네 가구가 이제 서재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저희가 가장 좀 인상적인 건 뭐냐면요. 2019년 3월에 완공이 돼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집을 지으면서 막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패시브 하우스도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아주 이상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결국은 네 가구가 살려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환경적인 건 시멘트 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목재주택도 날아가고 패시브 주택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저희가 공부한 것과 실제와 이상이 이런 그런 갭들 가운데 이제 건축을 해나가면서 가장 신경 썼던 거는 단열이었어요.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규모를 되게 많이 줄여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다들 이야기한 것이 집은 줄이되 따뜻하고 시원한 집을 가장 1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집 틀을 잡으면서도 단열을 안과 밖을 2번이나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에너지 문제를 좀 우리가 전기나 이런 의존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과 시원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이제 401호 같은 경우는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를 하면서 공동 이제 전기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 쓸 수는 없지만 모든 모임을 401호에 사실은 이제 여름에도 많이 덥고 하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태양이 주는 그 전기를 누리고 있는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크고요. 전환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주택.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주인 세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의 개념이거든요. 내 가구가 베란다가 2집은 있고 베란다가 2집은 없고 그리고 난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리고 위쪽을 옥상을 좀 이렇게 사용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한 세대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반은 이렇게 부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아예 401호는 들어올 때부터 그걸 설치를 했는데 저희는 운동의 차원에서라도 난간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집이 위치한 곳이 약간 골목이고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걸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약간 태양열에 대한 마음을 아예 버린 건 아니어서 저희가 계속 좀 공부하고 좀 해나가려고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대구 햇빛발전소에 이제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계속 좀 컨택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완벽하게 저희는 에너지 전환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길 단계는 아니고요. 대구 북구에도 전환 마을을 꿈꾸는 청년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마을 본부장 백소현 씨. 그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마을에서 함께 대처해보자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심각함을 정도가 넘어서 이제 손 쓸 시간도 지났다 이런 생각까지 요즘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해결 방법들을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실 테지만 기후위기는 개인적인 실천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이나 나라 간 정치의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을에서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북구인의 새로운 본부를 하나 만든 거죠. 전환 마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같은 거를 전부 다 대구시는 월성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가지고 온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마을 자체에서 우리는 그런 에너지 안 쓰겠다 해서 뭐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나 이런 걸로 바꾸는 마을 뭐 이런 걸로 그리고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마을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올해는 중점적으로 에너지 리빙 랩 사업이랑 강북 지역에 이제 기후 위기 네트워크 그래서 낮은 수준의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뭔가 도모해보자 뭐 이런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전기가 그 대체 에너지가 아니고 석탄 발전소에서 온다거나
월성 원자력 발전에서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는 이렇게 삼평리나 밀양 같은 것에 엄청 전력이 많이 나오고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송전탑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석탄 발전소는 기후 위기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는 발전이고, 또 원자력 발전은 미래 세대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또 쌓여가는 그 핵 폐기물을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처리 방법이 없는데 그것 주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그 주위에 주민들이 갑상선 암이 다 걸리셔가지고, 근데도 그 물을 그냥 수돗물을 틀어가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가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시골 사람들의 희생으로 도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을 활동의 시작은 아이를 키우고 먹거리 고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직접 길러보고자 하지만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파트 숲을 둘러싸인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아는 분이 그쪽에 밭이 있다. 그래서 밭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5가구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도심 안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농사 짓던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쌈채소, 열매채소 아주 작은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구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령에 이제 꽃 화원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재임대의 개념으로 작년부터 공동체 텃밭을 마을에 배나무골에 7가정, 고령에 1가정에서 8가정이 하고 있습니다. 가서 아까 무경운, 그리고 멀칭도 비닐 멀칭 하지 않고, 그리고 무농약, 뭐 이런 나름 배운,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데, 가서 영적인 힐링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도시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쌓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한 2시간 내지는 4시간 이렇게 집중하고 오면 굉장히 비워지고, 그 비움으로 인해서 또 와서 활력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7가정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을의 어떤 그런 공동체 활동이 좀 번져 나가듯이 그런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압박감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텃밭에서 온전히 그 소출되는 수확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땅과 마주하면서 오는 그런, 내 몸을 움직이면서 오는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치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맺음이라든가 또 다른 이 전체 전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확물만 나눌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어떤 비움의 시간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나누는 뿌듯함. 올해는 마을 공유 냉장고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이 수확된 작물은 공유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주민들이 챙겨갑니다. 오이 1개, 가지 2개, 깻잎 1묶음, 내가 필요한 만큼만요. 내년에 이제 공동체 텃밭을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내년에는 꽃과 함께 하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치유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충분히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퍼머컬처 밭을 한번 실현해 보는 게 저희 공동체 텃밭의 꿈입니다. 꿈 있어요, 꿈. 이 300평의 텃밭을 잘 읽어가지고 이걸로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유통하고 우리 마을에 있는 여러 사회적 경제 그 마을 안에 여러 단체들 지금은 카페와 반찬 가게 그리고 이제 책방 이 공동체 와룡이 있지만 이후에 또 더 많은 것들이 생길 때 그 텃밭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겠다.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어떤 그런 전적인 전면적인 과정들을 마을의 일거리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이 있어요. 전안마을의 먹거리 전환은 공동체 텃밭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체 텃밭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퍼머컬처입니다. 퍼머컬처는 땅을 갈거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를 땅에 저장하는 생태순환적 농업을 말합니다. 지구를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영혼을 돌보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8월 15일 전국 퍼머컬처 네트워크가 출범하였습니다. 계속 저희 마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그러면서 공동체 텃밭을 하면서 좀 더 농업에 있어서 퍼머컬처 하시는 분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더 이상의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씨앗이 저절로 땅에 떨어져서 그 아이가 그래서 다년생 나무부터 시작해서 채소도 그리고 꽃도 그렇게 심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소만 이렇게 되어 있는 밭이 아니고 꽃과 나무와 열매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밭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허브 종류나 이 부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연고도 만들고 풀요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굉장한 다양한 이런 농업의 모습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나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퍼머컬처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배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공동체 텃밭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배워왔다면 이 배운 걸 좀 더 이렇게 몸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퍼머컬처라고 하는 것이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농업과 관련된 건 줄 알았거든요. 이 컬처라는 것과 퍼머넌스 이게 합쳐져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꼭 국한적으로 우리가 먹거리가 어차피 농업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또 이 농사와 관련된 거다라고 중점은 그쪽도 있긴 하겠지만 탄소 중립 전환마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안에는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 무생물들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전환마을이라 하면 에너지가 먼저 손꼽히게 제일 접근하기가 쉬워요. 정책적으로는. 모양새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원순환이라든가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지만 실제로는 생산부터 유통을 거쳐서 그런 소비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다 이 퍼머컬처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전환마을에서 제안하는 또 가져가는 부분하고 좀 다른 것들이 우린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배나무골에 또 이제 그 성서 전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퍼머컬처라는 그 아젠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퍼머컬처는 영구적이라는 퍼머넌트와 농업, 아그리컬처의 합성어인데요. 지속 가능한 삶을 디자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퍼머컬처를 관계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퍼머컬처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것과
그 순환이라는 걸 했는데 보통 이렇게 아직까지는 퍼마컬처면 농업에 한해서 더 많이 쓰는 용어이지만 우리가 순환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다양성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도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익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채소나 먹거리들은 다 자꾸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게 더 많아져야지만 토양도 그렇고 살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농산물도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나? 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다품종이 있지만 그게 이제 소출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자꾸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밀도 마찬가지고요. 또 채소도 이렇게 돈이 된다면 우리가 채취하고 했던 것들을 심어서 그게 수익하고 연결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 모양이나 이렇게 팔리지 않으면 자꾸 사라지고 없는데 그런 것도 살리는 것도 퍼마컬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환마을의 핵심은 네트워크입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옆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점조직처럼 네트워크가 확산되어 가면 작은 개인의 일상들이 모여 점차 영향력 있는 힘이 됩니다. 마을에 스며들기는 전환마을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성서에 들어온 게 1999년도거든요. 처음 발을 디디어서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물론 중간에 외지 생활도 많이 했지만 근데 시골에 살다가 올라온 저한테 성서라는 곳은 되게 차가웠어요. 공단이 바로 옆에 있고 대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날 기회라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나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혼자 학교 생활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시장이라는 곳에 갈 일도 없고 거의 움직이는 곳이 집 앞에서 학교까지 그리고 뭔가를 살 때도 마트 정도만 가다 보니까 저한테는 여기가 되게 차가웠어요.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을 녹여줬던 곳이 사실 동네 책방. 아직 사람 사는 냄새 나는구나. 여기가 정말 도시 안에 있는 시골 같다는 정이 느껴지는 마을 같다는 그게 저는 동네 책방에서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게 없었더라면 저한테는 아직도 되게 공업 단지 안에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밖에 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어디에 있던 간에 내가 사는 곳은 그냥 주거 공간이고 주거 구역이고 지역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을에서 뭔가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내가 퇴근하면 들어가는 곳이 있는 집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출근을 하러 나와야 되는 곳이고 내 직장에서 얼만큼 거리가 멀까 내 주변에는 어떤 편리한 시설이 있을까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 공간 안에서 뭔가 이렇게 되게 활동적인 일들이 있을 거란 생각도 전혀 못했고요. 성서라는 마을을 돌아봤을 때 이곳에서도 잠깐 저도 살았었는데 그 또한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구성원들은 이 마을을 더 활기차고 더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게 결국에 아는 사람만 보이는구나. 더 많이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좋았어요. 마을은 퇴직한 남성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남편이 전에는 뭐 생협의 활동을 해도 책방에 뭘 한다고 해도 시큰둥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자기 일이 이제 늘 꽉 차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했던 말이 나 1년 무조건 놀 거야. 나는 나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퇴직하면서 자기 여행비도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련해가 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코로나라서 가지를 못한 거야. 근데 또 집에 있으면 늘 TV나 보고 그냥 할 거는 그냥 걷기 등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
그 고령 텃밭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서재에도 이제 그 텃밭 하실 분이 안 하신다고 못 하신다고 좀 해보실래요라는 의견이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군데 다를 했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씨앗을 직접 뿌려서 그게 수확해서 먹으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채소를 먹고 그 애정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많이 변했고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작년에는 탐색기였다면 올해는 해볼래요? 와볼래요? 이러면 갈게 할게 이러면서 텃밭에서 나는 수확물을 마을 사람들인데 나누어주면서 엄청 뿌듯함을 느끼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응을 묻는 거예요. 맛이 어떻다고 이야기해 이러면 맛있다고 그래 뭐 이렇게 되게 좋아했어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자기도 내가 퇴직을 하면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있으면 마을에서 활동해도 되게 재밌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퇴직을 하면 인간관계가 점점점 좁아지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여성분들하고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래도 마을에 오면 오라버니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되게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도 스스로 또 해먹는 것도 있고 또 이때까지 내가 살림을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지만 표신하지 않는 부분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마을에 스며들기는 전환 마을에서 중요합니다. 마을에 스며들어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지니까요. 제가 칠곡에는 대학교 때부터 살았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성주가 고향이고, 성주도 여기 가깝네요. 고향이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또 칠곡에서 일을 했었어요. 같은 직장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칠곡에 뭐 주민을 안다거나 이런 거는 병원 같이 일하는 선생님 말고는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제가 한 작년에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올해 1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휴직을 하면서 이제 도토리 도서관에도 가보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러는데 이제 동네에 장 보러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길거리에 뭐 돌아다니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자취를 하니까 또 언니들이 막 이것저것 반찬 같은 거 막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모 하면서 또 엄청 잘 따르고 또 엄청 좀 빨리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좋고 막 이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스며들어 가게 된 거죠. 또 저희 시골 마을 성주의 시골 마을에서는 저희 집이 제일 앞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뭘 자꾸 갖다 주고 가고 막 이렇게 좀 다 알고 막 그 제가 막 앞에 서 있으면은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이 시집 언제 가냐면서 이런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걸 못 느낀다 이렇게 저 혼자 판단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서마을에는 남성분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식객이라는 모임을 하면서 남성들도 마을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식객은 한 달에 한 번 편하게 밥과 술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지금 성서마을은 식객에서 확장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 돌봄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형으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돌봄 인문학이라는 걸 5회차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한 남성분들이 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새로 오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마을에 내가 친구도 많고 직장 동료들도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니까 아는 분들은 많지만 동네에서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연락할 데가 없더라.
술 한잔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만 나오고 기사에만 나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좀 뭔가 절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분들이 지금 당장 마을에 스며든다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마을에 바로 푹 담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업이 있고 또 지금 뭔가가 아직은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살 수 있는 게 부분이 뭘까? 또 아까 오기 전에도 막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 장을 좀 열어주는 거예요. 기회.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랩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업과 그리고 또 달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보게 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좀 열어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마을만의 아직 과정이지만 우리 마을만의 어떤 꿈꾸는 5년 후 1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삶을 아까 퍼머컬처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신중년들 대상으로 지금 돌봄을 좀 실험해 보고 있어요. 둘째를 낳으면서 시작된 먹거리 고민이 전환마을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모이고 자연스럽게 전환마을을 선언하게 된 성서지역. 이제 그 아이들이 땅과 자연을 공부하는 농업 마이스터고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과수과 허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수종 과수 경영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민입니다. 과가 4개여가지고 조경, 특작, 채소, 과수 이렇게인데 저랑 동원이는 과수과예요. 저랑 동원이는 이제 학교 협동조합인 담쿱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협동조합이 익숙해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활동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봤어요. 일단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신기한 그런 포인트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과수과여서 저희는 이제 과일 쪽으로 재배를 하는데 협동조합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판매를 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많이 생산이 되는 엽채류나 채소과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저는 협동조합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컵 과일 같은 거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판매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 협동조합 건물이 저희 학교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건물 자체가 조금 본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진 않고 그 옆에 이제 학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오셔서 이제 모종이라든지 생산된 작물을 사고 가십니다. 제 적성과 잘 맞는 것 같아서 농업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농업을 할 때 되게 농사 같은 걸 할 때 힐링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학하게 되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밭을 보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일단 중학교 때 고등학교 진학을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일찍 찾아서 고등학교부터 원하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커가지고 저도 이제 농사를 부모님 아빠가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기도 하고 이제 흙 같은 거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농업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성서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마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맨날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실버 타운이다. 부모님 나이 들고 하시면 여기서 같은 또래 분들끼리 즐겁게 마을에서 살면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저희 엄마 아빠도 타지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또래 분들을 잘 못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성서 마을에서 같은 또래 분들과 얘기 나누고 좋아하는 모임 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런 거 보면 저도 당장은 아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저만한 자식이 생긴다면 이런 공동체를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농업을 공부하는 지민이에게
기후 위기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무래도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당기다 보니까 그런 작물이 특히 과수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기 봄 딱 그쯤에 이제 하는데 올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즈음에 꽃샘 추위가 엄청 심하게 왔어요. 봄으로 분명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꽃 눈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해주었는데 꽃샘 추위가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꽃들이 다 얼었거든요. 그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진짜 기후 위기가 심각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농사는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와 다릅니다. 제가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어머니가 자연드림에서 먹거리를 사시고 아빠가 땅을 직접 갈고 농사를 짓고 하는 걸 보다가 농업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뒤로는 사실 괴리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농사는 비료를 많이 주고 농약을 많이 치고 뭔가 지속 가능한 아빠가 항상 말씀하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보다는 상품성이 좋고 그리고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바르게 그러니까 FM대로의 농사를 배우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되게 괴리감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2학년 올라와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퇴비 같은 거를 주지 않은 건강한 땅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중간 타협점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초생재배라고 해서 풀 같은 거 그 제초제 안 주고 그대로 재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잡초를 뽑고 그 잡초를 소각하거나 하지 않으면 거기서 병균이 옮고 그러면 작물이 병해가 걸리고 그럼 상품성이 떨어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초생재배를 또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학교에서 배우는 농업 먹거리 땅의 부분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농업 땅 먹거리의 부분에 대해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저는 스스로 찾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전멸하고 이상 기후에 농사마저 리듬을 잃습니다. 전환 마을을 꿈꾸는 어른들과 함께 마을에서 성장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언제까지 사계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좋은 세상을 남겨줄 것인가?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아이들은 전환 마을을 익힙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 성서에는 모두를 위한 전환 마을이 있습니다. 전 전환 마을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서 마을이 어떻게 보면 전환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 위기나 그런 삶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좋은 세상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저게 전환 마을이구나 싶고 저런 개념이 저희 또래한테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서 공동체 FM 라디오 다큐멘터리 기후위기 이제는 전환마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